오늘은 엘니뇨와 사막화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엘니뇨는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이 중요한 엘니뇨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우리 어디를 살펴볼 거냐면은 적도 근처를 살펴볼 거예요. 적도 근처의 바닷가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자, 이제 잘 보세요. 이제 그림이 어떻게 나오게 될 거냐면 요런 식으로 제가 좀 그려 보도록 할게요. 요렇게. 짠. 여기가 어디냐면 이 가운데가 태평양이야. 가운데가 어디라고? 태평양이라고. 지금 여기 안에 바닷물들이 지금 막 가득 차 있는 상태입니다. 막 지금 다 바닷물이 입체적으로 보이니? 네, 이렇게 차 있는 상태예요. 여기에서 우선 개념을 잡아야 되는 게 동과 서의 위치예요, 여러분들. 이쪽이 어디냐면 서쪽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서태평양이야. 이쪽이 동태평양입니다. 동태평양이 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제가 그린 거는 하얀색으로 그린 거는. 자, 그러면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적도 근처거든. 적도. 적도면 여기가 이제 적도 이렇게 이 가운데 이렇게 적도가 있는 거야. 적도에 무슨 풍이 불지? 여러분, 저위도 부근에서 부는 바람 혹시 기억나니? 지난 시간에 저랑 했는데 바로 무역풍입니다. 무역풍은 어느 쪽으로 바람이 부냐? 바로 서쪽을 향해서 부는 바람입니다. 동쪽에서 출발해서요. 그러니까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에요. 즉 무역풍이 지금 이렇게 불게 돼요. 자, 그러면 봐봐. 무역풍이 이렇게 불어. 이렇게 불어. 막 불게 되는 거지. 나는 무역풍이야. 제가 지금 무역풍을 표현했어요. 그러면 여기가 적도 근처잖아. 위쪽에 온도가 뜨겁단 말이지, 지금. 이 위쪽에 뜨거운 물들이 있는데 이 뜨거운 물들이 어느 쪽으로 밀려가니? 그렇지. 바로 서쪽을 향해서 밀려갑니다. 그러면 뜨거운 물이 이쪽으로 이렇게 막 모일 거야. 쉽게 생각하면 이쪽으로 막 이렇게 모이는 거야. 뜨거운 물들이. 괜찮니? 그럼 이렇게 몰려. 근데 여러분, 물이잖아, 물. 물이 이렇게 한쪽에만 이렇게 많이 있을 순 없잖아, 지금. 이 태평양 여기를 그냥 큰 그릇이라고 생각을 해보려무나. 그러면 여기 한쪽에 물이 이렇게 모여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동태평양 쪽에는 물이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디서 올라와야 돼? 저기 밑에 심해. 심해에서 이제 물이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이게 뭐냐? 용승이라고 불리우는 작용이 일어납니다. 제가 사실 지금 열심히 설명한 거는요. 엘니뇨를 설명한 게 아니에요. 바로 평상시를 설명한 겁니다. 자, 평상시에는 서태평양 어떻다고? 뜨거운 물들이 막 몰려온다고. 그럼 이제 계속 가볼게. 뜨거운 물들이 막 몰려오면은 뜨거우면은 이 뜨거운 물에 의해서 이 주변에 공기도 뜨거워지겠지. 아, 뜨거워. 이 평상시를 좀 옮길게. 아, 뜨거워. 그러면 그 뜨거운 공기들이 점점 어떻게 되겠니? 위로 올라가겠지. 얘들아, 뜨겁고 그리고 이게 바닷가잖아. 바다잖아. 아우, 그냥 습기도 습해. 그럼 얘네들이 모여서 뭐가 되겠니? 구름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에서 비가 많이 내립니다. 왕, 비가 많이 내려. 이게 언제냐? 바로 평상시입니다. 서태평양은 뭐가 많이 일어난다고요? 우선 기온이 어떨까? 기온이 높습니다. 기온이 높아요. 자, 그 다음에 기온이 높으면은 기압은 어떻게 되냐? 여러분, 낮아요. 네, 낮습니다. 자, 그러면 기압이 낮으면 이게 뭐가 되냐면 올라가. 구름으로 막 올라가. 그래서 비가 많이 내려요. 여기에는. 비가 많이 내려 상승 기류가 형성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강수량이 많아요.
이게 평상시 서태평양의 모습입니다. 동태평양은 어떻게 될까요? 동태평양은 자, 지금 뜨거운 물들이 다 저쪽으로 가버린 거야. 가버렸어. 그러면 상대적으로 기온이 어떻게 될까요? 낮죠. 기온이 낮으면 기압은 높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은 대체적으로 무슨 기류가 형성되냐면 하강 기류가 형성이 될 거예요. 우선 우리 이렇게 그냥 잡을게. 여러분 보면 대류가 이제 중간에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있는데 우선은 오늘은 서와 동을 딱 나눠서만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대류, 즉 아래쪽으로 지금 이렇게 공기가 내려앉아. 그래서 고기압이 형성이 돼요. 하강 기류죠. 상대적으로. 자, 그 다음에 그럼 강수량은 어떨까? 당연히 없겠죠. 가뭄이야, 가뭄. 여기 비가 잘 안 와. 자, 근데 좋은 점도 있다. 여기 뭐냐면은 여기 물고기들이 밑에 있던 물고기들이 막 이렇게 올라올 거야. 즉 여기 어획량이 증가합니다. 용승이 되면은 이게 뭐냐면은 물고기가 아니라 그 차가운 물에 플랑크톤이 많이 살거든. 얘네들이 막 이렇게 많이 살아. 그러면 영양 염료들이 많아서 지금 위쪽으로 막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은 이게 여기에 먹을 게 많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많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어획량이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찬물에 영양 염료가 많습니다. 자, 이게 평상시야. 근데 평상시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한 이유는 평상시를 알면 뭐가 쉬워지느냐? 엘니뇨는 너무 쉬워지거든. 자, 이제 엘니뇨 갈게. 어딘지 알겠지? 여기가 서태평양. 자, 그 다음에 이쪽이 동태평양이야. 그리고 지금부터는 엘니뇨야. 여기 이제 바다야, 바다. 슝, 바다. 슝, 바다. 자, 태평양 부근이고요. 이제 엘니뇨. 그 평상시에 이와 같은 일이 생기는 까닭은 뭐 때문이니? 바로 무역풍 때문이지. 무역풍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야. 즉 한쪽으로 몰려서 위에 그 뜨거운 물이 한쪽으로 몰렸기 때문에 이렇게. 근데 엘니뇨는 이 무역풍이 약합니다. 무역풍의 약화야. 자, 이제 의식의 흐름대로 가면 돼. 엘니뇨가 무역풍이 약화됐다라는 걸 이제 제가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생기는 거다. 그럼 이제 약화시켜보자. 바람이 아예 없진 않아. 가긴 가. 그런데 아까만큼 못 가는 거야. 힘이 약해. 그러면 원래는 뜨거운 물이 저기까지 가야 되는데 뜨거운 물이 거기까지 못 가요. 그래서 대충 이렇게 뜨거운 물이 대충 가긴 가. 근데 이렇게 이쪽으로 좀 이렇게 있어. 여기 좀 간 거야. 이런 식으로 몰려 있는 거지. 끝이야. 이게. 자, 그리고 이렇게 가다가 원래는 이 바닷물이 여기까지 막 밀고 가거든. 평상시에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사실 일부 바닷물이 막 이쪽으로 막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일도 있어. 평상시만큼 안 갔으니까. 자, 이제 가자. 서태평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거는 상대적인 거야. 여기에 보시면은 원래 되게 뜨거운 물이 많아야 되잖아. 근데 그렇지가 못해.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위로 올라가는 이런 상승 기류를 형성하지 못해. 그리고 제가 아까 살짝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오히려 지금 물이 이쪽으로 그 뜨거운 물이 서쪽으로 많이 못 가서 스물스물스물 뜨거운 물이 이쪽으로 가거든. 그래서 가장 뜨거운 지점이 애들이 뜨거운 게 뭉쳐 있는 게 여기가 이제 뜨거운 게 뭉쳐져 있어. 그럼 어떻게 되냐? 여기서 상승 기류를 형성하는 거지. 따라란. 자, 그러면 여기 막 여기 상승 기류야. 막 이렇게 됐어. 자, 그러면 이게 이런 식으로 대류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서 돌게 될 거야. 그러면 상대적으로 봐봐. 이 지역은 원래는 상승 기류여야 되는데 이제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여기가 오히려 하강 기류가 되겠습니다. 서태평양 부근이 이제 하강 기류가 되는 거야. 그러면 온도는 어떻게 되겠어? 이거 그냥 양쪽 맞출게. 평상시랑 맞추겠다는 뜻이야.
자, 기온이 평상시보다 어때? 낮아. 그치? 그럼 기압은 높겠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니? 하강기류야. 강수량이 어떨까? 아휴, 부족해. 가뭄이 돼. 오히려 이쪽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동태평양을 보도록 할게. 동태평양은 어떻게 생각하면 편하냐면 이게 그림에서 여러분의 오해 소지가 있다는 건 난 정말 잘 알거든. 근데 그냥 얘와 상대적으로 보면 돼. 평상시와 상대적으로 동태평양을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쪽 부근에서 보시면 되고요. 제일 첫 번째, 기온이 어떻게 되겠니? 아니 원래는 찬물이 저기까지 가야 되는데, 아니 찬물이란다. 따뜻한 물이 막 밀려가야 되는데 못 밀려갔잖아. 그래서 아직 이쪽에 남아있어. 평상시보다 기온이 높습니다. 기온이 높으면 기압은 낮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상승 기류가 형성이 돼요. 그러면 평상시보다 뭐가 많다? 강수량이 많습니다. 그럼 내가 물어볼게. 용승은 잘 될까 안 될까? 아니 물이 밀려나야지 용승이 될 거 아니야. 근데 얘는 밀려나지가 않는걸? 그럼 어떻게 되겠어? 용승이 잘 안 일어나겠지. 그치? 그래서 용승이 적습니다. 어획량이 당연히 감소하겠죠. 끝! 용승 잘 일어난다. 이렇게 연결하면 돼. 자, 엘니뇨는 너무 중요하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죠. 그쵸? 문제에서 꼭 나오고요. 엘니뇨는 엘니뇨를 먼저 공부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를 먼저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랑 비교해가지고 두 개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라니냐라는 게 있어요. 엘니뇨 엘니뇨 친구? 라니냐. 친구는 아니고 완전 반대. 얘는 오히려 무역풍이 강화돼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럼 평상시보다 더 세진다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왜 라니냐도 기억을 해두시고요. 끝난 줄 알았지? 사막화 남았습니다. 사막화는 진짜 끝이야. 자, 봐봐. 사막화. 사막화는 위도 이것만 외우면 돼. 진짜로. 위도 30도. 자, 위도 30도. 왜 여기에서 사막화가 잘 일어나는지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까닭은요. 바로 이건데요. 제가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열심히 하셨으면 내가 뭐 그린지 알게요. 여기에서 짜잔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가고 뭐니? 대기 대순환입니다. 간접순환. 제가 페렐순환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올라가라. 일로 가고. 자, 그 다음에 올라가고 극순환. 어우 좁아. 자, 이렇게 됐어. 지금 내가 뭐 그런지 알지? 근데 사막화의 뜻을 생각해 보자고. 사막화는 비가 안 내려야 되지. 비가 안 내리려면 저기압이겠니? 고기압이겠니? 고기압이야. 상승기류겠어? 하강기류겠어? 하강기류야. 그래서 여기 뭐냐면 고압되어야 되고요. 하강돼야 돼. 기류가. 그럼 얘들아 봐봐. 여기에서 눈을 크게 뜨고 봐봐. 요 가운데 부분은 적도 부분은 뭐야? 이거 상승기류거든. 이거 뭐냐면 이게 위로 올라간다는 뜻이야. 봤어? 내가 지금 어디다 와사비 했는지? 이게 위로 올라간다는 뜻이야. 되니? 자, 그 다음에 어디 갔어? 찾았어? 요 부분을 보면은 여기는요. 봐봐. 전체적으로 어때? 애들이 아래로 내려가. 공기가. 대기 대순환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애들이. 자, 그럼 여기는 뭐야? 하강기류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몇 도냐면 위도 30도야, 얘들아. 여기는 위도 60도, 여기는 위도 90도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 여기 위도 0. 내가 지금 XX 친데 잘 보시고요. 그래서 지금 요 부분이라고요. 여기에요. 여기 근처에요. 여기가 뭐가 잘 일어나요? 사막화가 잘 일어나요. 그 까닭은 고압되고 그리고 하강기류이기 때문입니다. 위도 30도 고압대 하강기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 대기 대순환 때문이야 이거. 알겠지? 여기 간접순환이잖아. 그 위치야.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사막화의 원인은 대기 대순환의 뭐 변화, 기상이변 이런 거고 인위적으로 뭐 농작물 수요 증가, 산림이 파괴됐어요 등등이 있겠죠. 사막화의 피해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물 부족이 가장 이제 문제가 되겠죠. 농업 생산량 감소. 이런 것들은 한번 쭉 살펴보시면 되고요. 오늘 기억하셔야 되는 건 위도 30입니다. 사막화는. 알겠지? 근데 그거를 지구 그 대기 대순환과 연결해서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끝! 고생하셨습니다. 엘니뇨 사막화 정리 잘 해주세요.